서울 강서구 40년 된 2층 주택. 77세 강옥순 할머니는 오늘따라 이상했습니다. 큰딸 지연이가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연이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급 핸드백까지.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옷도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딸이 갑자기 찾아온 것도 그렇고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라. 거실에 앉은 지연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정말 크네요. 크긴 뭐가 커. 너희들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인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엄마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지연의 말에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혼자 못 살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독거노인 사고가 많잖아요. 지연은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옆 동네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3일 동안 못 일어나 계시다가 발견됐대요. 그건 그분 얘기고 엄마도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특히 밤에 혼자 계시면 위험하죠. 할머니는 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가끔 밤에 무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요양원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를 어디 갖다 버리려고?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지연은 미리 준비해온 듯 화려한 팸플릿들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요양원인데 호텔 같잖아요. 팸플릿에는 정말 고급 호텔 같은 시설들이 나와 있었어요. 개인실에 화장실, 거실까지 있고 식사도 호텔 셰프가 만들어준대요. 좋긴 하네. 그런데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이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도 몇 년 못 버틸 금액이었거든요. 지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이 집을 팔면 되잖아요. 드디어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집을 팔라고? 네.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5억은 나올 거예요. 할머니는 딸의 눈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봤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지연아,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너희 아버지랑 평생 일궈온 보금자리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양원비는 계속 필요하고. 안 돼. 할머니의 단호한 거부에 지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야.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당장 팔자는 게 아니라 일단 서류만 정리해 두는 거예요. 서류? 네. 만약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하죠.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서류만 준비한다는 말에 조금 안심했어요. 정말 서류만 준비하는 거야?
네, 엄마가 원하실 때까지는 절대 실행하지 않을게요. 그날 지연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내가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운 나이가 된 걸까? 일주일 후 지연이 둘째 딸 지은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지은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무슨 상의를 했구나.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은이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65세 이상 독거노인 사고 통계예요. 작년에만 응급실에 실려간 독거노인이 3만 명이 넘어요. 할머니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양원 대기자 명단이에요. 좋은 곳은 6개월씩 기다려야 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급하게 되면 좋은 곳 못 들어가요. 자매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구경 가보실래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강남구에 있는 고급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리미엄 실버타운 해피골든입니다.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로비에는 피아노가 있고 카페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개인실이에요. 20평 정도 되는 방에는 침실, 거실, 화장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좋네요. 할머니도 감탄했습니다. 식당도 보여드릴게요. 식당은 마치 고급 호텔 뷔페 같았어요. 저희는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해드리고 개인 식단 관리도 해드려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실은 월 300만 원이고 입소보증금 5천만 원이 별도예요. 5천만 원이요? 네, 퇴소할 때 돌려드려요. 계산해보니 1년에 거의 9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조금 더 저렴한 곳이었어요. 여기는 월 200만 원 정도 해요. 시설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죠? 요양원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생각보다 좋죠? 시설은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집을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지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증여? 할머니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훨씬 저렴해요. 지연이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5억짜리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1억 넘게 나와요. 하지만 증여받으면 3천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럼 지금 당장 넘기라는 거야? 아니에요.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자는 거예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니 정말 서류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지연이 법무사 사무실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 10시에 약속 잡았어요. 복잡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다음 날 지연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 법무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증여 서류 작성이에요. 증여 서류요? 할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지연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서류예요. 세금 전략용이라고요. 김 법무사가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증여 계약서고요. 이건 등기 신청서. 할머니는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아, 그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김 법무사는 빠르게 서류를 훑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주소고 여기는 증여자와 수증자. 설명을 들어도 할머니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쓰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김 법무사가 잠깐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등기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고요. 등기요? 하지만 등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일단 계약서만 작성해 두시면. 지연이 재촉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어요. 법무사님도 바쁘시고.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딸과 법무사가 모두 괜찮다고 하니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여기요? 네, 꾹 눌러주세요. 빨간 도장 자국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총 7장의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김 법무사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가 물어보자 지연이 먼저 답했습니다. 사본은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당연하죠. 하지만 할머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신이 집에서 쫓겨나는 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들렀는데 할머니 댁 팔린다면서요? 뭐라고요? 어제 따님이 와서 시세 알아보더라고요. 5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던데.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당장 집으로 와. 30분 후 지연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에서 우리 집 판다고 하던데. 지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뭐야? 너 나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지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은 제 명의예요. 뭐라고? 저번에 서명하신 서류. 그게 증여 계약서였어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집이 내 거라는 뜻이야?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너 나를 완전히 속인 거구나.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받는 것뿐이에요. 할머니는 딸의 차가운 말에 경악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정말 내 딸이 맞니?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양원비도 필요하고. 나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그 말에 할머니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요양원에서 살아야죠.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요양원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월 150만 원이에요. 시설은 조금 떨어지지만 15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집을 팔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그제야 딸의 치밀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빼앗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어요. 지연아, 제발. 이러지 마라. 엄마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지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요양원 들어가실 준비하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찾아왔어요. 엄마, 언니한테 들었어요. 지은아, 너라도 엄마 편이 되어줘. 하지만 지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도 언니 편이구나.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두 딸 모두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이미 다 계획한 거였구나. 계획이라기보다는 엄마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최선의 방법? 내 집을 빼앗는 게? 며칠 후 지연이 요양원 입소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월요일에 입소해요. 나는 안 가겠다. 엄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셔야 해요. 왜?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사실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50년간 살아온 집인데 그건 이제 과거 얘기예요. 주말에 지연과 지은이 함께 와서 할머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옷까지만 챙기세요. 내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필요한 것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처분할게요.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처분된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가실 시간이에요. 나는 안 가겠다. 하지만 77세 할머니의 힘으로는 두 딸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강제로 택시에 태워진 할머니는 창밖으로 집을 바라봤어요. 50년간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도착한 요양원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처음에 구경 갔던 고급 요양원이 아니라 훨씬 열악한 곳이었어요. 어머님, 여기가 방이에요. 4인실 방에는 침대 4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본 요양원이 아니네요. 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기가 더 실용적이에요. 할머니는 속았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12시 6시고요. 간병사가 설명했습니다. 소등은 9시예요. 모든 것이 통제되는 생활이었습니다. 딸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룸메이트들은 모두 치매 증상이 있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와 신음소리. 할머니는 이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김옥순 어머님, 오늘도 식사를 안 하시네요. 배가 안 고파요. 그래도 드셔야죠. 하지만 음식은 맛이 없었고 모든 것이 억지로 먹어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이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할머니는 지연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죠?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은 따로 있어요. 엄마, 그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돌아갈 집이 없어진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어느 날 오후 요양원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해요. 김옥순입니다. 박순이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옥순 할머니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요. 저는 6개월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견디세요? 박순이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요? 복수 준비 말이에요. 옥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자식한테 속아서 여기 왔거든요. 정말요? 네. 아들이 요양원비가 필요하다며 집 서류에 서명하게 했어요. 두 할머니의 사연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수를 준비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면회 올 때마다 녹음해둬요. 언젠가는 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게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당한 건 명백한 사기거든요. 옥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날부터 옥순 할머니는 박순이 할머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곳에도 가끔 변호사들이 와요. 무료 상담을 해주거든요. 정말요? 네, 다음 주에 올 예정이에요. 옥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잠을 잘 잤어요. 다음 날부터 옥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순이 언니, 저도 녹음을 시작했어요. 잘했어요. 증거가 많을수록 좋아요. 일주일 후 약속대로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변호사입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옥순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정말 이길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중요한 건 증거예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딸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증거요. 앞으로 면회 올 때마다 녹음하세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딸에게 그때 서류가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실수를 할 거예요. 며칠 후 지연이 면회를 왔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어요. 지연아. 네, 엄마. 저번에 서명한 서류가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지연은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서류요? 그냥 증여 서류였잖아요. 증여 서류?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내가 뭘 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지연이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들렸습니다. 집을 저한테 넘기는 서류였어요. 아, 그래? 그럼 지금 집 주인이 너라는 뜻이지? 네, 그렇죠. 그런데 너는 처음에 뭐라고 했지? 처음에요? 응. 서류만 준비해 둔다고 했잖아. 지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엄마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그럼 나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집을 빼앗았다고? 엄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옥순 할머니는 녹음을 정지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다음 날 옥순 할머니는 이준석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정말요? 네. 딸이 할머니를 속였다는 걸 명확히 인정했어요. 일주일 후 이준석 변호사는 증여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연은 소장을 받고 크게 당황했어요. 급히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갑자기 소송을 하세요? 옥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되찾으려고. 엄마, 그 집은 이미 제 것이에요. 속여서 빼앗은 거잖아. 속인 게 아니라고요. 그럼 녹음 파일을 들어볼까? 옥순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설마 녹음을 하셨나요? 응. 네가 나를 속였다고 인정한 것도 다 들어있어. 지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엄마, 소송을 취하하세요. 안 돼. 이제 법으로 해결할 거야.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준석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거짓말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성인으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만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 내용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나를 속인 거네? 속인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판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류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지연은 답변을 주저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만 준비한다고 설명한 것이 사실입니까? 지연은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되었다는 증언서도 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이 읽혀졌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77세 노인을 기만한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는 거짓말로 원고를 속여 평생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주 후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했음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옥순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증여계약을 무효로 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반환하라.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승리였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속여 집을 빼앗으려 했던 사건에서 법원이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일주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드디어 요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박순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순이야, 너도 곧 시작해. 포기하지 마. 이준석 변호사가 차로 옥순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2개월 만에 다시 보는 집. 옥순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내가 돌아왔네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연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부터 해야겠네요.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2개월 만에 자신의 침대에서 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단순히 집을 되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지연에게 더 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이준석 변호사를 불러 상의했습니다. 선생님, 지연이를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지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옥순 할머니는 동네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요? 요즘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 많이 올랐어요. 7억은 나올 것 같은데요. 7억이요? 옥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1년 사이에 2억이나 오른 것이었어요. 그럼 전세로 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4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연 3%로 1년에 1,2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후 주요 일간지에서 옥순 할머니를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인터뷰요? 할머니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옥순 할머니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의에 굴복할 필요 없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연락이 쇄도했어요. 할머니,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옥순 할머니는 이준석 변호사와 상의해서 무료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노인 재산 보호 상담소. 일주일에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싸워보려고요. 옥순 할머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연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어요. 언론의 얼굴까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된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지연은 옥순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놨었거든요. 집이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아가면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지가 왔어요. 3억 원. 지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어느 날 지연이 옥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2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엄마. 지연은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제가 큰 빚을 졌어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옥순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제발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몇 개월 전에 나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 나는 이제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지연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의 사기 재판이 열렸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가 어떤 방식으로 기만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옥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저에게 서류만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강제로 보냈습니다. 판사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증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고지했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연이 옥순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옥순 할머니는 차갑게 내려다 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그것이 지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은도 공범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어요. 옥순 할머니는 2딸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옥순 할머니의 집은 4억 5천만 원의 전세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 150만 원의 이자 수입으로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소 활동이 보람이었어요. 지금까지 200여 명의 노인들을 도왔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옥순 할머니를 노인 인권의 수호천사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옥순 할머니는 TV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할머니, 딸들과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요. 진짜 가족이 있거든요. 옥순 할머니 주변에는 상담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준석 변호사, 상담소 자원봉사자들, 도움받은 할머니들. 혈연보다 더 끈끈한 인연들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과자가 된 데다 빚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취직도 쉽지 않았고 신용도 바닥이었어요. 결국 지연은 고시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벌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TV에서 옥순 할머니의 인터뷰를 봤어요. 저는 이제 매우 행복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딸들요? 그런 자식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에 확정되면서 집값이 10억까지 올랐어요. 전세금도 7억으로 뛰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7억을 받았어요. 이제 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옥순 할머니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77세에 시작한 나의 복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 제의까지 들어왔어요. 인쇄만으로도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 지연과 지은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딸이 어머니를 속인 바로 그 사건. 언론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면서 두 자매는 더욱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현재 옥순 할머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상담소는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수천 명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제 노인 인권의 상징이 되었어요. 국가에서 훈장도 받았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부동산 수익, 책 인쇄, 강연료까지 합치면 연간 수억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연과 지은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지은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두 자매는 가끔 어머니 소식을 들으며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은 상담소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연과 지은에게는 단 1원도 남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새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김옥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싸움은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설립한 상담소를 통해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상담소에서 일하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 너희들이. 할머니가 저희 진짜 할머니예요. 옥순 할머니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딸들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이 아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줬어요. 할머니, 오늘 또 승소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 몇 번째야? 이번 달에만 15건째예요.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 풍요는 물론이고 사회적 존경,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까지.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한 딸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지연과 지은은 경제적으로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전국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진정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벽한 복수입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단순히 집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자신을 배신한 딸들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자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십 배 더 부유해졌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반면 딸들은 전과자가 되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힘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약하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단순히 되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옥순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의 힘을 빌려서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해냈어요. 77세의 나이에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순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성공은 뜨겁게.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볼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옥순 할머니 같은 완벽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통쾌하게.